자, 좌표계 변환을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 좌표계 변환의 코드를 이해하려면 이제 최소한 기본적인 선형대 수학의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간 수학의 개념을 조금 잡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아예 수학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정리를 하고 우리 좌표계 개념이 들어간 벡터 또는 행렬을 이용해서 변하는 선형대 수학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조금 보자면 우리가 이제 그 좌표계 방향을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퍼스트 디멘션 매트맥틱스라고 해서 1차원 좌표계를 표현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1차원 좌표계를 표현했던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자연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숫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개수를 세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수라고 했고, 이제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걸 좌표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개수를 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원에서는 이렇게 자연수만 만약에 표현을 한다. 그럼 0부터 무수히 많은 값들을 화살표가 무한히 간다고 가정했을 때 1부터 뭐 2, 3, 4, 5, 6, 7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위치를 또 표현하는 개념이 됩니다. 수학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뭐 개수로 쓸지 또는 뭐 위치를 써서 공간감을 쓸지 이런 걸 이제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을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표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제약이 많은 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또는 뭐 빈곤, 대출, 담보 같은 거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적으로 이제 음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음수와 자연수, 양수죠. 두 개를 합쳐서 표현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그래서 양이 여러 마리, 뭐 5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또 2마리가 죽었다. 그래서 죽는 개념, 마이너스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한 거죠. 그렇게 계속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작은 개념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양을 뭐 반마리를 자른다든지 3분의 2만 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소수 또는 분수 이렇게 나누기로 표현한 숫자들이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유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유리수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한히 소수점으로 존재하는 숫자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 숫자들을 우리는 셀 수 없는 숫자라고 해서 유리수, rational number의 반대말, irrational number라고 하죠. 그래서 무리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제 이 사전을 조금 보시면은 무리에서 뭐 한글로 이게 좀 표현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보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tional을 번역을 한번 해보면 합리적인 숫자라는 거죠. 그럼 반대의 개념일 테니까 비합리적인 개념이 오히려 강하죠. 무리수, 유리수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어서 뭔가 딱 떨어지는 합리적인 숫자다. 또는 딱 떨어지지 않고 끝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비합리적인 숫자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한자가 들어가서 이게 해석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불연속적이다. 그럼에도 수학에서는 무한한 수학이 아닌 유한한 수학,
연속적인 수학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불연속적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확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연속적인 거라고 가정을 해놓고 어느 정도 유리수 개념으로 계산했을 때 공학 안에서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이제 사용이 돼서 오차를 줄여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차원에 있는 숫자를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2차원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르테시안 스페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데카르트 좌표계, 데카르트 좌표계를 영어로 카르테시안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과 또는 XY축 기준선으로 좌표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의 수를 표현하는 방법, 요걸 이제 우리는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좌표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굳이 수학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 뭐 그 건물의 설계 도면이라든지 또는 축구 경기 같은 걸 볼 때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촬영해 주죠. 그랬을 때 뭐 선수의 위치라든지 또는 이제 대표적으로 체스, 바둑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격자에서 뭐 왼쪽 뭐 좌하단 33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바둑에서 좌표를 표현하기도 했었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 있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2D 좌표계는 대부분 많이 익숙할 거예요. 3D보다. 그래서 도시를 예로 들자고 하면 이 친구를 이제 왜 사용하게 되었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치를.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실 때 일반적인 수학 그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수학이 아니라 컴퓨터에서는 응용 수학의 개념이 가까워서 이런 숫자의 조금 원리나 뭐 기원이나 또는 증명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 두시면 그때그때 적용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공식은 우리가 인터넷 찾아서 사용하면 되고 수학을 가져다가 나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 이렇게 사용해 볼까? 저렇게 사용해 볼까? 그 방법이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공학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위치를 좀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 이 정도를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왜 사용하냐?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밑줄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항상 어딘가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는 가운데 중점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리진 좌표 또는 센터 좌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중점을 기준으로 잡혀서 예를 들어서 3,3이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양수 3,3만큼 이동하고 왼쪽으로 위쪽으로 3만큼 해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수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왼쪽으로 마이너스 3, 왼쪽으로 아래로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계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좌표계가 그 2D 카르테시안 좌표계가 항상 이 규격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X와 Y를 양수로만 놓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가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 자, 우리 텍스처에서 픽셀의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좌표계를 UV 좌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수업 들으신 분도 있으셨고 새로 안 드셨다고 해도 이런 것을 UV 좌표계라고 합니다. X, Y 대신에 U하고 V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부터 1,1인데 이게 오픈젤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 위쪽으로 갈수록 양수에서 이 0,0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X에선
이 0,0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이게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적 예시를 한번 이렇게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우리가 특정 그 뭐 텍스처가 됐건 어떤 리소스들을 가져올 때 그 리소스들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요 좌표계가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 사용하셔야 혹여나 뭐 그림이 잘못 나온다던가 이런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뭐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x, y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좌표를 표현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좌표계를 또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2D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사실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근데 3D라고 해서 사실 좌표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Z축이 그러면은 뭐 한 3분의 1, 뭐 길게는 50% 정도 복잡해지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2D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푸는 문제도 3D에서는 굉장히 풀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D 좌표계를 표현할 때는 모든 좌표계는 각 축이 서로 수직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는 요 Z축이 하나가 더 생겼고 앞쪽이 플러스 Z, 위쪽은 Y, 오른쪽은 X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제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점이 각 내 수직이 되는 요 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정하실 때 X좌표는 YZ평면, YZ평면, YZ면 요렇게죠? 요렇게 에서의 수직이 되는 거리. 그리고 Y좌표는 XZ평면, 요렇게입니다. 요렇게 밑에 있는 거에 위로 수직이 되는 거리. 자, 그리고 Z좌표는 XY에서 요렇게죠? 여기에 수직이 잡는 거리. 그래서 이 점을 각각 3개를 위치를 딱 찍었을 때 그 점을 3차원상의 위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꼭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러진 않고 그냥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인만의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3차원 좌표, 2차원 좌표계는 웬만하면 x, y가 이 센터의 좌표만 다를 뿐, 이 값이 x는 이쪽, y는 이쪽, 뭐 웬만하면은 거의 통일한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3차원 좌표계는 정말 프레임워크 또는 라이브러리마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3차원 좌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제 좌표계를 여러 개를 알아두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왼손 좌표계와 오른손 좌표계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표현하자면 Z 값이 앞으로 갈수록 여기가 이제 플러스고요. 여기가 플러스. 이쪽은 이 친구는 안쪽으로 올수록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를 이제 가정을 하는데 문제는 회전을 시킬 때 해당 좌표계에서의 차이점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손 좌표계는요. 손가락 쪽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가정을 보통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안쪽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60도로 회전시켰다. 그럼 내 손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손 좌표계에서 60도로 돌렸다 하면은 바깥쪽으로 60도가 아니라 손 안쪽을 놓고 우리가 회전한다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반대쪽 방향으로 60도가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 좌표계인지 오른손 좌표계인지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간에 또는 프레임워크 간에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D Max나 마야에서 저장하는 3D 파일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그 친구의 좌표계가 어딘지를 기억을 해놨다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렌더링 프로그램이든 게임 엔진이든 그쪽에서 데이터를 읽어왔을 때 좌표가 반대로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좌표계를 이제 서로 이제 반대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 서로 간에 당연히 변환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회전축에 대한 양수, 음수 방법을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인데 그냥 이런 거 깊이 보지 마시고 우리는 딱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 Z축의 기호를 뒤집어서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D Max 같은 경우는 Z 오른손 좌표계를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엔진, 지금 왼손 좌표계로 설계가 되어 있는 우리 엔진에선 뒤집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지만 이제 우리 엔진은 일단 우리는 유니티 게임 엔진을 따라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왼손 좌표계를 이용해서 물체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좌표계를 설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 찾아서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